나는 평생을 참는 법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시집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고 내 입에 들어갈 반찬 하나도 아껴가며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 당연하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70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공손하게 절을 하던 그 모습.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눈빛도 맑았습니다.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바라는 게 뭐 대단한 건가요? 그냥 아들을 아끼고 집안을 따뜻하게 지켜주면 그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그랬습니다. 명절마다 예쁘게 한복 입고 와서 음식 준비도 거들고 가끔 전화해서 안부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 모습은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법입니다. 변화는 손주가 태어나고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어요. 며느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며느리는 의자를 바짝 당겨 앉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애 교육비며 집 관리비며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어머님 통장에서 좀 빌려 쓸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나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던가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만요. 정말 급한데 쓰고 몇 달 안에 갚을게요. 그렇게 첫 번째 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몇 달은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며느리가 또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어머니 있잖아요. 애가 영어 학원 보내야 하는데 요즘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요. 이번 달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또 돈이었습니다. 저번에 빌린 돈은?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곧 갚을게요. 요즘 남편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 당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나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 얼굴도 보고 싶었고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며느리한테 어머니인가 아니면 은행인가?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집 구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출 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한데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그건 좀. 괜찮아. 어머니가 도와주실 거야. 그렇죠, 어머니? 며느리의 눈빛이 나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묻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집을 담보로 쓰겠다는 거니? 잠깐만요, 어머니.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잖아요. 미리 활용하면 안 돼요? 그 순간 내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나중엔 다 우리 거.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나는 아직 여기 있는데.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명순 고객님 맞으십니까?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네?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아, 그럼 며느님께서 하신 건가요? 수익자를 본인 앞으로 변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날 오후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사인해 주세요. 생활비 관리 위임장이에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요. 이런 건 저희가 관리해야죠. 뭘 관리한다는 거니? 통장이요. 카드도요.
어머니 혹시라도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떡해요? 요즘 노인 대상 범죄 많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됐구나.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됐구나. 생각 좀 해볼게. 나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왜요? 이게 어머니한테 좋은 일인데. 왜 자꾸 안 도와주세요? 안 도와준다고요? 평생을 도우며 살았는데.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내가 평생 모은 돈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 내 시간으로 읽어낸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젊은 여자 변호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뭔가요? 유언장을 쓰고 싶어서요. 변호사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멀쩡해요.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은 손주 이름으로 교육기금을 만들어 주세요. 손주가 20살 되면 받을 수 있게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절반 중에서 3천만 원은 동네 경로당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제 오랜 친구한테 남겨주세요. 평생 절 지켜봐 준 사람이에요.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나 며느님 몫은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한테는 편지 하나 남겨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알려주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제 마지막 선택이에요. 그럼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유언장은 제가 세상 떠난 후에만 열어주세요. 그 전엔 절대 안 돼요. 네, 꼭 지키겠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해 겨울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때가 됐을 뿐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개봉식이 열렸습니다. 변호사 앞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고인의 유언을 공개하겠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손에는 이미 계산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유언자 김명수는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배한다. 손주 교육기금으로 5억 원, 동네 경로당 기부금 3억 원, 나머지는 고 이순자 씨에게.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요? 저희 몫은요?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아드님과 며느님 앞으로 남긴 재산이 없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얼마나 모셨는데. 이건 무효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이 조용히 며느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왜? 당신 어머니가 우릴 배신한 건데. 배신이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짓을 한 게 아니라 선택을 하신 거야. 우리가 엄마한테 뭘 해드렸는데 당연하게 받을 생각만 했어.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혼자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전 엄마가 우릴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는 그냥 지치셨던 거예요. 아들인 저도 몰라줬는데.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일주일 후 손주가 할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겉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에게. 손주가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주에게.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쓸 때 넌 아직 어렸단다. 하지만 내가 이 글을 읽을 땐 많이 자랐겠지. 할머니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재산은 돈이 아니야. 재산은 마음이란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은 사실 큰 돈이 아니야. 하지만 그 돈 하나하나에는 할머니의 시간과 땀이 담겨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냥 숫자로만 봐. 그래서 할머니는 생각했어. 이 돈이 진짜 의미 있게 쓰이려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 손에 있어야 한다고. 너는 아직 어리니까 모를 거야.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사랑이 없으면 돈은 그냥 종이일 뿐이야. 할머니는 내가 크면서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아이가 되길 바라. 그리고 할머니가 너한테 남긴 교육 기금은 내가 원하는 꿈을 펼치는 데 써.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사랑한다 내 손주야. 할머니가. 손주가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제가 할머니의 마음 평생 간직할게요.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남겨야 할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내 평생이 담긴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선택하는 용기.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선택이 누군가에겐 배신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나누는 거라는 걸. 손주야.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잘 받아줘서 고마워. 너는 할머니가 믿은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니까. 할머니는 이제 편안히 쉴 수 있어.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